안녕하세요, 홍성입니다. 오랜만에 추운 날 오셨네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의 삶이라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분명 뉴스를 볼 거예요. 관찰하는 거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저거랑 비슷해? 관찰하는 거고요. 근데 그것에 뒤에 가보니 이게 큰 그림에 이게 있구나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잘 안 변하는 거죠.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고수냐 하수냐 이 과정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고수가 됩니다. 이 과정을 돌아가는 과정을 성찰이라고 한다. 인류 역사상 기후에 돈을 써본 적이 있을까요? 500만 년 동안? 지금 쓰고 있는 거. 여기다 그러니까 돈을 안 쓰던 돈을 수축세로 많이 쓰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뭐 체계적으로 정리하자면 인구 감소 저는요 20년 전에 디플레이션 속으로 첫 책을 썼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인구 감소라고 했어요. 요즘은 이제 저출산 고령화라고 안 하는데 다 인구 감소라고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발전은 다 알잖아요. 과학기술의 발전이 지금까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편리하게 해주고. 그때 여기서 인간을 능가하는 기계가 나온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인풋 없이 아웃풋이 나오는 기계가 처음 나온 거예요. FSD가 움직이는 거는 완전 자율주행도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 거지 누가 무슨 인풋을 넣은 거예요? 지가 판단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인류 역사상 처음 나온 거죠. 인류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도움을 준 거예요. 자, 요 세 개 갖고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역사상 처음으로 환경과 안전에 돈을 쓰고, 역사상 처음으로 개체수를 줄이고, 역사상 처음으로 과학기술이 인간을 압박하고 옥죄는 그런 환경이 된 거예요. 이걸 경제적으로 해석하면 안 써도 그동안 안 쓰던데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고 돈 쓸 사람은 줄고 있는데 공급은 무진장 늘고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공급과잉인데 이게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인류 역사상 최대의 공급과잉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20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괜찮았습니다. 왜? 빚을 늘리면서 그 아픈 것을 진통제를 맞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빚은 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이렇게 문제가 생길까? 더 이상 빚을 못 늘릴 정도로 많으니까. 지금보다 더 늘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런 큰 그림이 20여 년 전부터 발생했고 가까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실화됐는데 우리나라 리더들이 되게 멍청하거든요. 리더들이 멍청하고 단기적인 대응하고 이거는 역사적인 대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본주의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된다는 시각도 굉장히 강해요. 그 1200페이지 쓰셨다는 그건데 내가 저걸 내가 한번 만나려고. 왜 벽에를 이렇게 딱딱하게 중요한 건 저도 사놓고 아직 안 봤는데 와 관심이 어마어마하더라. 아까 여기 삼성 다니던 분이죠? 네. 1년 개월. 예, 맞습니다. 그분 이제 조만간 제가 만나서 도대체 어떤 분이 한 번에 1200을 사냐. 세상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한거 북도 그래야겠네요. 그래서 이러면서 세계화되고 뭐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동시에 위기를 겪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축소되니까 제로섬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이익은 남의 손해가 돼야 되는 거죠. 제로섬이라는 이 부분이 사람들의 정신과 생각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포퓰리즘이 발생해요. 제로섬 사회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좋게 얘기해서 개인주의가 만연한다는데 이제 개인주의는 없습니다. 개인주의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개인의 권리와 인권을 사회적으로 보장한다는 좋은 개념이고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개념이에요. 그런 개인주의는 없어요. 이기주의만 있어요. 나만 잘 되면 돼. 그러면서 갈등하고 서로 싸웠다가 제로섬 싸우고 해체가 된다. 이건 중요한 거 있어요. 해체되는데 해체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뭐가 해체되냐? 팽창 사회에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 해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고 이게 피드백합니다. 피드백을 하다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거 대충 하지 뭐. 미국 생각이에요. 한게 안 해. 안전 나 몰라요. 인구 그냥 여긴 별 관심이 없어요. 그나마 이민 들어오는 거 막는다는데 1년에 한 150만 명 정도 평균 들어왔는데 트럼프 시대가 70만 명 정도로 낮춘다는데 돈 많은 사람은 오라갈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투자를 해야 돼. 왜 이거 안 하면 죽으니까. 공급과잉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채를 못 늘리는 거예요. 여기서 코로나의 의미가 나옵니다. 코로나는 이 피드백하는 속도를
과거 시속 30km였으면 시속 200km로 만들었어요. 뒤에 나오겠지만 또 사상 최대의 정책 폭탄을 터뜨려갖고 그 후유증인 거예요. 여러분 물가 올라가는 거 이런 거 다 후유증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장률이 떨어졌다 하는데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020년 5.4였는데요. 1.7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잠재 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한국이 성장할 수 있는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계속 떨어져 온 거예요. 근데 이 기울기가 세계에서 제일 빠르고요. 중요한 건 이게 잠재 성장이 실제 성장률이 항상 요거보다 낮은 상태로 왔어요. 자기 실력만큼도 못 되어서 성장률이 매우 떨어졌다. 이게 간단한 거예요. 여기 젊으신 분들도 되게 죄송하나 제가 만으로 61살을 넘어서 둘로 가고 있는데 제가 태어나서 평균적인 성장률은 평성장률은 아마 한 63년생이니까 평균적인 성장률은 한 7, 8%될 거예요. 딴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자면 너 죽을 때까지 성장률 얼마로 보냐? 그러고 한 1%? 네 아들은 0%. 너 왜 이렇게 높게 보냐? 나 빨리 갈 거거든. 매일 술 먹고 몸을 혹사하니까.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여러분 여기 이 판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진짜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재의 정치 시스템과 우리나라의 리더들은 전부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 욕구의 5단계에서 누가 주장했죠? 여기 상당히 수준이 되네요. 딴 데 가서 물어보면 아니 똥매뭐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과학기술이 만든 또 수축사회가 만든 인간의 심리가 나오는데 이거 다 배운 거잖아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틀 깨졌어요. 일단은 자아실현 욕구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일반인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단계는 존경받는 거예요. 사장이 강의 많이 하잖아요. 강의하면서 야 영업 별거 있냐? 그 당시에 이걸 보여주면서 뭐라고 했냐? 야 고객한테 막 하다가 마지막에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고객이 왜 또 이러면서 가는데 그게 존경합니다는 말이 귀에 내리에 막 꽂힙니다. 왜 이걸 어렸을 때 배웠잖아. 내가 존경받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즈니스 할 때 고객이 까다롭게 굴잖아. 제가 대표님 존경하는데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정말 존경합니다. 한 두세 번 해주잖아요. 이 비즈니스 다 풀려요. 자, 지금 졸릴 때 됐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죠. 옆에 분을 쳐다보고 존경합니다. 사람과 통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1대1로 만나서 했잖아요. 역참제도 했고 징기스칸도 말 타고 달려가면서 야 어디로 공격하래 뭐 전화가 오고 그랬잖아요. 구텐베르크 혁명이 1대 다가 가능했죠. 책이 나오면서 1대 다. 그 이후에 책이 쭉 나오다가 그 이후에 신문이 나온 거예요. 신문이 나와서 매일같이 1대 다로 뭔가 정보를 줬는데 이제 그것을 언론과 유명한 즉 학자들이 하던 일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됐죠. 저도 페이스북 친구가 5,000명입니다. 제가 그랬으면 5,000명 중에 그래도 뭐 50명 보지 않겠습니까? 1대 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의 생각들이 바뀌어가고 인간성이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더 숨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제로섬화 되니까 제로섬 경쟁, 치열한 전투 여기서 피해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일로 숨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CEO가 됐을 때 여러분 직원들도 이런 트렌드를 선호하는 사람들일 거고 여러분의 고객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가는 게 맞긴 하겠지만 지금은 일시적으로 이쪽으로 백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렌드는 왜 백하냐? 이것만 갔더니 뭔가 허전하더라. 그래서 이런 거 적절히 해야 되는데 하여간 인간의 욕망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의 절반 정도가 항상 화가 난 상태라는 거죠. 여기서 사회적으로 두 가지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불평등이라는 것과 불공정입니다. 사회를 바꾸는 여러분들이 한국 사회건 미국이건 똑같은 거예요. 제도적인 불공정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근데 이거는 불공정과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개인의 입장에서 모든 해당되는 것은 불평등인데 앞에 복합이 붙었죠. 그동안은 소득 불평등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득세를 인상하면서 어느 정도 완화가 됐어요. 자기가 버는 돈에 뭐 많이 벌으면 막 절반씩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자산 불평등 시대가 된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시대적인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손봐야 될 게 상속 증여세 손보자고 하잖아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종부세. 종부세도 부동산과 관련되고 그러니까 증여 문제 때문에 뭐 그런 거. 사회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제로섬이 되니까 승자들은 다 가져가고 패자들이 양산되니까 이 불평등한 게 복합적으로 여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요걸 치유해야 될 사람들이 불공정하다는 것이 우리가 화난 것의 본질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구조를 안 보게 되면 그 비즈니스의 방향성이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반대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주변을 바라볼 때 우리 한자로 얘기하면 측은지심이라고 하는데 딴 사람에 대한 애정 어린 눈빛, 진실된 관심, 사회적 소외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시고요. 이건 뭐냐면 막대기 기술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을 내가 신뢰할 수 있어요. 가장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제일 신뢰받는 데는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영국이에요. 여기는 뭐냐면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밑에 있는 게 러시아밖에 없어. 이런 통계들이 정확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스스로 이건 다 조사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 분위기가 수축사회 가면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고 험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격을 갖추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됩니다. 조직 관리에. 그리고 우리 사회를 정말로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런 거라는 얘기죠. 71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의 피라미드 구조가 완성된 해예요. 2016년은 육군 소위 모습이 완성된 거예요. 노란색이 71년생입니다. 2050년에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확정이 돼 있죠. 제가 갖고 온 가장 최신 데이터예요. 각 문항 속에 인간을 별로 봤을 때 다 가서 붙은 거예요. IQ 예상했죠. 이거 언론에도 많이 나왔던 건데 제가 보니까 지금 AI IQ가 평균 한 101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IQ는 보안이죠. 2026년 7년 되면은 140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개수로 얘기하면 커피 전문점 10만 개고 이동하면 5,000개 10만 개요. 1년에 11,000개 생기고 11,000개 죽는 거예요. 뭐 치킨집, 치킨 전문점하고 여기 햄버거집에 다 치킨 팔잖아요. 두 개 합치면 얼마입니까? 치킨집 41,000개, 햄버거 뭐 피자 뭐 27,000개, 두 개 합치면 68,000개 아니죠. 뒤에 허가 안 내고서 배달 전문점 이것도 10만 개예요. 여기서 치킨집 하면 죽음인 거죠. 저 식당들은 그럼 돈 있는 사람들 프랜차이즈는 그런 사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요. 대전에서 성심당에 있는 그 대전 중앙역에서 빵 축제를 했거든요. 성심당 하나가 파리바게트 전체보다 더 많이 먹는 건 아시죠? 근데 이게 핵심에 하루에 10만 개 생산하고 단일 튀김 소보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튀김 소보로 중에 저기 들어간 게 있습니다. 후추 들어가니까 그게 더 맛있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도 그거 먹어요. 그 다음에 애플 망고 빙수가 뭐 여기 신라 호텔에서 10만 원 하는데 성심당은 6천 원이라고 합니다. 난 10만 원 주고 먹는 사람들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 근데 매일 팔고 남은 빵을 양로원에 기부하고 좋은 재료 쓰는 건 다른 거예요. 왜냐면 당연히 완판하기 때문에 항상 방부제 아예 안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은혜 씨는 직원한테 데리고. 유사한 빵집이 군산에 뭐죠? 이게 20년 전, 10년 전까지 비슷했거든요. 이성당은 이걸 안 한 거예요. 특히 직원들과의 관계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까 제가 코어 협업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경제 매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강의는 여기서 좀 끝나겠어요. 그래서 이게 프랑스의 그 카툰 만화고 제가 강의 갈 때마다 마지막에 하는 건데 지구에 내가 태어나서 내가 모르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 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시스템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부정해서 뭐가 있어야 죽는 게 인생이다. 그러하죠? 프랑스 만화입니다. 20년 전에 우연히 봤어요. 굉장히 틀려서 멀리 취합까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미래에 대해서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대해서.
저는 강사니까 강의 목적상 잘난 척을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매우 겸손합니다. 유연하게 하고 확실하다 싶으면 민첩하게 대응하면 성공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겠습니다.